이제 또 22번부터 9월 20일 문제부터 분개를 해봅시다. 자, 사무실 에어컨을 수리하고 대금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 자,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는 이제 현금이 나갈 거고, 차변에는 우리는 수익적 지출 처리하라는 건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를 빼고는 수선비라고 처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대변에 현금이 9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 수선비고, 얘는 800번대의 수선비로 9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자, 문제에서 만약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면 차변의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 수익적 지출이 아니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면, 사무실 에어컨은 영업활동에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처리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비품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수선비가 아니고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게 자본적 지출이죠. 지금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니까 수선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면 비품이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9월 23일 상품 보관용 창고에 대한 화재 보험을 삼성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120만 원이 나갔고, 자, 우리 지금 화재 보험료의 비용 계정 과목은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상품 보관용 창고니까 800번대 보험료 120만 원 이렇게 쓸 건데, 자,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는 계정 과목, 제가 뛰어넘었던 계정 과목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이 보험료나 이런 것들을 자산 처리를 하면, 자산 계정 과목은 얘는 미리 준 비용이라는 상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임차료든 보험료든 전부 다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게 비용 계정 과목인데, 이걸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미리 준 비용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쓰는 거에 대한 대가를 선불로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 비용이다라고 처리를 하는 게 자산 처리하라고 할 때에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안습적으로. 자, 다음 9월 24일 영업용 승용차에 엔진 오일을 보충하고 카센터에 현금으로 4만 원을 지급하였다. 현금으로 4만 원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대변에 현금 4만 원이 나오고, 차변에는 우리는 자동차 엔진 오일 교환한 거죠. 자동차 수리하거나 했을 때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다음 9월 25일 자, 경기 상사에 판매 상품 샘플을 발송하면서 퀵 서비스겠죠. 퀵 서비스 비용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현금으로 2만 원을 지급했고, 차변에는 우리는 물건을 팔면서 운반비를 들이는 거는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취득하면서 들어간 거였다면 상품이라고 쓸 건데, 판매하면서 들어간 운반비는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다음 9월 26일 신입사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현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자, 우리 직원들 교육시켰어요. 우리 업무하고 관련 있게 직원들 교육시키는 돈을 지급한 거는 개정 과목으로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훈련비, 그리고 얘도 800번대로 30만 원이다. 자, 다음 9월 27일 본사 사무실에 신문 구독료 15,000원을 한국일보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현금으로 15,000원을 지급하고, 자, 우리 신문 구독료예요. 이건 개정하면 뭐라고 쓸까요? 그렇죠. 도서 인쇄비죠. 어제 제가 종이에 잉크 묻으면 도서 인쇄비다 이런 표현 썼었죠. 그래서 자, 개정 과목은 도서 인쇄비라고 쓰게 될 거예요. 신문 구독료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제가 25살이 5살이 아니지, 17살 때 그때 회사 들어간 곳에 면접에 된 이유가 면접 순서 기다리는 동안 테이블 위에 신문이 있더라고. 근데 저는 지금 아직도 집에 신문 받아 보니까 신문 보는데 그 안에 면접 보고 있던 전무가, 이제 대표하고 전무하고 몇 명 있었는데 전무가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 들어가는 길에 신문 보고 있는 저를 봤대요. 근데 신문 보는 모습이 늘 신문 보는 사람 같은 느낌의 신문 보는 스타일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사람하고 매일 보는 사람하고, 근데 그 모습이 자기가 젊은 사람이 특이해가지고, 그래서 궁금증이 있대. 그래서 그 회사에서 3달 일했어요. 제가 그만뒀는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지 모르잖아. 그죠?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언제까지 이거 뭐 수습 기간 이야기하죠. 그러면 저는 거꾸로 수습 기간을 꼭 지켜달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회사가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옛날에 수습 기간에 4대 보험 집어넣어서 싸운 회사도 있어요. 왜 마음대로 넣냐고. 그리고 그 회사는 4달 만에 그만뒀고. 어릴 때 조금 특이하게 살았어요. 자, 다음 9월 28일 날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 소모품 10만 원을 현대문고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 자, 그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지금 이제 별로 느낌이 없죠. 계속 대변에 현금 나가거나 외상에서 미지급금 쓰거나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자, 그리고 차변에는 비용 처리하라고 하면 소모품비, 사무실이니까 800번 되고, 만약에 자산 처리하라고 하면 소모품 세자를 쓰는 거예요. 자, 다음 9월 29일 당사의 장부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기장 수수료 5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보통예금에서 서울은행 계좌로 50만 원이 나갔고, 차변에는, 자, 얘는 지금 기장해주는 용역에 대한 대가죠. 수수료 비용이다. 800번대로 처리를 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회사 갔는데 기장 수수료 50만 원 주는 회사면 여러분 회사가 엄청 큰 회사예요. 이런 거래처가 어디 있어? 15만 원도 주기 싫어가지고 깎는 판국에 지금.
9월 30일 신상품의 광고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하고 제작비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현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자, 차변에는 자, 이 글자 이 문제에서 눈에 띄는 글자가 뭐죠? 광고라는 글자가 보이죠? 광고, 홍보 이런 게 있으면 계정 과목은 광고 선전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광고 선전비는 500번대 계정 과목이 없어요. 물건 만드는데 무슨 광고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800번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9월 30일 것까지 또 우리 분계를 해봅시다. 자, 그럼 분계 컴퓨터에 입력할게요. 그래서 분계가 뭐냐 어느 정도는 이제 비용 개념과 뭐 이제 인지가 돼서 쉬운데 컴퓨터가 좀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연습하실 때 우리 이거 백데이터를 다시 설치하면 초기화되죠. 그리고 그냥 위에 또 써도 돼요. 뭐 나중에 나갈 때 주목되는 게 있다 그러면 그래라 하고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입력하실 때 다시 한번 해보실 때 그렇게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문제 읽고 내가 분계 적어 놓은 거 보고 입력하고 문제를 읽고 내가 분계 적어 놓은 걸 보고 그걸 보고 입력하고 이거 하시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내가 실수한 분계가 있는데 입력하면서 문제 읽고 쓰다 그 분계 컴퓨터 입력하려다가 느낌 이상한 게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입력 한번 또 해보셔도 컴퓨터는 얘는 특별한 건 없죠. 그냥 익숙함의 차이기 때문에 한번 입력해 보는데 그냥 막 쓰면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문제 읽고 분계하는 거 보고 입력하고 이렇게 한번 쭉 해보시면 컴퓨터도 또 익숙해지실 거고 그리고 분계에서 어떤 계정 과목 썼을 때 어떤 거 썼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게 컴퓨터와 같이 했을 때 좋은 효과 중에 한 개가 빠르게 내 머릿속에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글을 보고 눈으로 익히고 또 몸으로 움직이면서 글자를 입력을 하죠. 그럼 빠르게 익히는데 이 빠르게 익히는 거의 단점이 뭐냐면 빠르게 휘발성이 있게 사라져요. 그런데 그건 사라지기 전에 또 한 번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그렇게 작업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의 기타 거래는 10월 달부터죠. 이젠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계정 과목들을 그냥 다양하게 연습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차변엔 비용 계정 과목 쓰고 판관비 비용 계정 과목 쓰고 대변에는 그냥 돈 지급하거나 외상한 거였고 이제는 그런 형태가 아닌 일반 거래요.
일단 10월 달이니까 자 컴퓨터는 10월 달로 변경을 하고 10월 달로 가고 자 이제 10월 1일 문제부터 볼게요. 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608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일단 자, 이 문제의 상황은 이해가시나요? 단기 매매 차익 목적 상장사.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지금 구입한 거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유가 증권을 구입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사면서 보통 예금에서 600만 8천 원을 이체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확실히 알겠는 건 이거죠. 그럼 보통 예금에서 서울은행 600만 8천 원이 나간 거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내가 취득한 걸로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한 주당 6,000원에 샀을까요? 액면 금액 5,000원에 샀을까요? 당연히 6,000원에 샀겠죠. 액면 금액에 살 수 있는 주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자라고 그랬죠? 저한테도 알려주자. 그죠? 이건 불가능한데 항상 시험에서 함정처럼 얘를 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시하고 6,000원에 1000주를 산 거고 수수료가 8,000원 들어간 거예요. 6,000원에 1000주면 600만 원인 거죠. 그럼 지금 취득하는 건 단기 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자산 중에서 유일하게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취득 원가에 포함 안 하고 얘는 8,000원을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할 때 회계 처리 방법이에요. 자, 다음 10월 2일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2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180만 원에 처분하고 매매 수수료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이번 문제는 단기 매매 증권 200만 원에 산 걸 팔고 180만 원에 팔았는데 수수료 3만 원을 뺀 177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일단 항상 분개할 때는 내가 실수 안 하게 보자마자 확실한 거 있죠. 그걸 위치를 먼저 잡는 거예요. 그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럼 보통예금을 차변에 쓸 거고 180만 원인데 3만 원 빼고 돈 들어왔으니까 177만 원이 들어왔다. 그럼 돈 들어온 이유는 이제 대면에 내 장부에 있던 단기 매매 증권 판 거니까 지워줘야 되는데 내 장부에는 200만 원에 구입했으니까 200만 원이라고 써져 있던 거죠. 그걸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만 원이다라고 써서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팔면서 손해본 건데 수수료 없었다면 20만 원 손해본 건데 수수료 때문에 23만 원 손해본 거죠. 수수료 빼고 나니까. 그래서 23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혹시나 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를 쓰는 거고
그냥 과거에 했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 처분 수수료는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하는 거죠. 이익에서 차감하거나 손실에 더하거나. 지금 얘는 손실에 더해진 거죠. 그래서 취득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이걸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자, 다음 3번 오른쪽 페이지.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1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130만 원에 처분하고 매매 수수료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이젠 바로 느낌이 조금 오죠. 100만 원짜리 단기매매 증권 장부가액인 단기매매 증권 팔고 우리는 130만 원 받았는데 2만 원 수수료 빼고 받아서 128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8만 원이 이익이란 이야기죠. 그렇게 장부에 기록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거꾸로 우리 장부에 있던 단기매매 증권을 먼저 지울게요. 그럼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이 100만 원짜리가 대변에 가서 지워지고 차변에 우리는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오는데 위에 것도 제가 이거 거래처 안 썼다 그죠? 자, 그럼 얘는 128만 원이 들어오고 그럼 차이나는 28만 원. 이 금액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30만 원 이익인 줄 알았는데 수수료 빼고 나니까 28만 원 이익인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4번 10월 4일 맘모스에서 상품 2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지금 여기에서 상품 200만 원 구입하기로 계약한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리고 계약금 10%인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만 회계상 거래인 거예요. 지금 20만 원 현금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 대변에 현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했고 자, 차변에는 자, 계약금 줬어요. 계정은 뭐라고 써야 되죠? 준 거잖아. 그죠? 그러면 줄급자 생각해서 선급금이라고 쓰고 여기에는 꼭 거래처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맘모스다 20만 원. 다음 경기상사에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는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이번에도 500만 원 판매하기로 계약한 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계약금 50만 원, 10%인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만 회계상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으로 5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우리는 계약금 받았으면 미리 받은 돈이다. 먼저 선 받을 수. 그래서 선수금이고 여기도 꼭 거래처를 써줘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 5개만 또 컴퓨터에 입력하시는데 항상 우리가 일반 전표든 매일 며칠 전표든 입력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잊지 말자 거래처, 다시 보자 거래처. 거래처는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꼭 잊지 말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5개만 우리 입력해 봅시다. 자, 입력 다 하신 분은 제가 네모박스 한 거 정확하게 본인도 썼는지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잘 선택하셨죠? 그죠? 그리고 여기 거래처는 코드 번호가 있도록 써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시험 때 실수로 코드 번호 썼는데 이 글자 지웠죠? 그래도 정답이에요. 왜냐면 컴퓨터는 이걸로 인식하거든. 그런데 얘가 없고 여기에 서울은행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건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코드 번호가 중요해요. 거래처 써야 된다는 거는. 그냥 글자만 적혀 있는 건 컴퓨터는 인식 안 하고 사람만 보는 거예요. 우리만 보기 위해서 쓰는 거고, 글자는 컴퓨터는 다 이 번호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번호들만. 자, 또 다음 문제를 시간 애매. 왜 전 실기할 때면 시간 조정이 안 맞는 것 같아. 그죠? 제가 그 수업할 때 관음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기하면 입력 잘하고 있는지 보러 돌아다녀요. 그래서 모니터를 보면서 눈이 요즘 그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도 틀린 게 눈에 보여요. 정말 신기해요. 어느 글자가 틀렸는지 느낌으로 다 오더라고요. 심지어는 글자가 안 보이는데 팔자인지 굴자인지 느낌 와요. 틀렸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런 것만 봐요.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잠깐만요 하고 막 들어가서 이게 틀렸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 관음증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 만약 오시면 본인 모니터를 제가 엄청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시기할 때 제가 지금 우리 비대면 하시는 분들 제가 사라지는 게 여기 오신 분들 모니터 구경하러 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시간 좀 애매하니까 그냥 좀 빨리 쉬었다가 우리
또 6일 거부터 해서 쭉 분개하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